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식당. 이곳 냉면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백령도 냉면이 유명하다는데요. 황해도 피난민들이 6.25 전후 백령도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냉면 문화가 발달했답니다. 냉면은 지역마다 또 만드는 이의 손맛에 따라 고유한 특색을 갖는 음식.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해 메밀 농사가 많았던 백령도는 냉면 문화가 발달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여름에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한가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동치미 김치를 담궈서 그 육수에다가 동치미 육수에다가 이 냉면을 집집마다 한 집 다니면서 이제 이거를 냉면을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그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가마솥에다. 그래서 겨울에 이 냉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백령도 사람들이 인천에 나와 정착하면서 알려진 백령도식 냉면. 어린 시절을 백령도에서 보낸 변일란 씨에게 추억이자 고향 그 자체였습니다. 육수 맛이 오묘하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밋밋한 맛이 있지만 한 3-4번 드시면은 그 육수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백령도식 냉면 먹는 방법도 특별하다는데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까나리 액젓을 네? 까나리요? 우리가 아는 그 까나리 액젓 맞나요? 까나리가 백령도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게 유명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간장 대용으로 이거 액젓을 거의가 80~90%는 백령도에서 거의 이거를 간장 대용으로 쓰시고 계세요. 솔직히 까나리 액젓이 그 탑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시면은 까나리 액젓하고 되게 의아하고 되게 놀라세요. 근데 딱 육수에 조금 몇 방울 넣어서 드시면은 진짜 표정에서 딱 나오세요. 와, 맛있다. 이거 감칠맛 난다.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이 크신데 먹어보시면은 그냥 인정을 하세요. 반 숟갈. 이게 많이 넣으면 짜가지고 넣어서 보통 냉면은 잘라 먹는데 이거는 메밀면이기 때문에 안 잘라서 드시면. 까나리 액젓이 들어간 냉면이라니 맛은 어때요? 그럼 일단 육수의 맛을 먼저 느낍니다. 괜찮나요? 맛있습니다. 백령도 냉면을 먹으려면 백령도 방법을 따르라. 외지인들은 모르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찬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나면 너무 추우시잖아요. 근데 이거 백령도 냉면은 특이하게 이 계란 노른자를 이게 면 삶은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백령도 분들은 항상 이 빈 그릇을 달라 그래요. 그럼 노른자를 여기 먼저 으깨고 까나리 액젓을 몇 방울 넣고 후추를 조금 넣고 면수를 같이 섞어줍니다. 이 찬 냉면을 먹고 속이 차갑잖아요. 몸이 춥고. 근데 이 면수를 이렇게 노른자 으깨서 타 드시면은 속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주방일도 척척, 냉면 자랑도 척척. 지금은 혼자서 못하는 게 없는 든든한 아들이지만 처음부터 장사를 했던 건 아니었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은 건데요. 백령도에서 92년도 인천으로 발령나서 나와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좀 아들을 공부를 신경 써서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가서 한 9년 정도 요식업을 또 이제 음식 점을 하다가 이제 14년도에 다시 부천으로 와서
우체국 공무원이었던 어머니가 아들의 학업을 위해 선택한 길이 지금은 가업이 돼버린 거죠.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살려 자신만의 건강한 맛을 찾아낸 변일란 씨. 진심이 통했을까요? 식당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답니다. 제가 18년도에 이제 타방송에 한 번 이게 음식점이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이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셔가지고 줄을 서시오 줄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도 맛볼 수 없었던 이른바 TV 맛집.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행복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이상이 와서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요즘 흔한 큰 병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는 상황이라. 오랜 암 투병 끝 회복 중인 몸으로 아들이 걱정돼 식당을 찾는 어머니. 그 빈자리를 아들은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밀은 왜 섞는 거죠? 이게 특유의 그 메밀을 먹을 때 향이 달라요. 비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자가제변을 해도 가루는 시판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냉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기 음식 잘 먹여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근데 저희 아기들도 와서 먹는 냉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 때문에 자칫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메밀. 메밀은 조리나 계량법에 따라 맛과 향, 질감이 달라져 다루기 힘든 재료 중 하나랍니다. 매일 하루 분량만 직접 재분해 사용하는 메밀가루.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제 잠깐 문을 닫겠습니다. 왜요? 이제 배합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들어가. 그거는 네, 영업 비밀이에요. 쉽게 얻은 비법이 아닐 테니 지켜드릴게요. 처음 애초부터? 오픈하기 전에 애초부터 뜻이 있어서 비율을 자기가 이제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요 가루에 대한 거 반죽하는 거 요거는 아들의 몫으로 본인이 알아서.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백년도 냉면집 같은 데 가서 일하면서 좀 눈여겨 어깨 너머로 좀 많이 배웠어요. 그거 배우고 제가 조금씩 연구하면서 이 가루 저 가루 조금 넣어보면서 비율이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냉수 마찰, 아니 냉수 반죽 준비. 메밀가루는 온도와 습도에 예민해서 아기 다루듯 살살 맞춰줘야 한다는데요. 바꿔 말하면 치밀하게 계산된 비율로 반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계 반죽도 2번의 과정을 거쳐야 황금 비율 메밀면 반죽이 완성된답니다. 그래야 더 찰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원래 메밀은 찰기가 없는데 이렇게 찬물로 반죽해서 2번 하면 그래도 조금 약간 찰기가 생겨요. 지금까지 제가 먹던 메밀면은 뚝뚝 끊어지고 육수에 퍼지는 그런 힘없는 면이었단 말이죠. 와, 저 단단한 밀도 보이시나요?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 숙성시키는 게 좋고요. 이거는 뭐 다른 반죽들은 막 하루 막 이틀 이렇게 숙성시키는데 이건 숙성시키면은 면이 사가버려요. 메밀 박사라고 해도 되겠네요. 백령도식 냉면은 원래 사골을 사용해 육수를 내는데요. 모자의 냉면 가게는 육수도 남다르답니다. 한우 사골이랑 잡혀요. 제가 연구해가지고 원래 사골만 썼는데 이렇게 사골에서 우러나는 거랑 또 다른 뼈에서 우러나는 거랑 이게 맛의 깊이가 달라가지고. 면 재료로 메밀을 사용해 평양냉면과 비슷하지만 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평양냉면과는 달리 사골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수가 뽀얀색을 띠는데요.
여기에 아들 도윤 씨는 잡뼈를 넣어 진하고 감칠맛이 더한 육수를 만들어낸 거죠. 내일명 특성이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이게 민감해가지고. 네. 면부터 육수까지 자신만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2대 냉면집. 지역에 따라 손맛에 따라 특색 있게 발전해온 냉면. 이 한 그릇이 백령도식 냉면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 팔도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 백령도 냉면 맛에 빠진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집을 찾는다죠. 사계절 먹어요. 봄, 여름, 가을 가리지 않고. 그게 또 부담이 없잖아요. 뭐 다른 거는 뭐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모밀이니까. 육수물이 거기다가 번득하고 또 빨리 액수 갖다 넣는 그거에서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고 건강한 맛으로 기억되는 모자의 냉면.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젊은 아들이 나서서 생각하는 거, 구상하는 거 보면은 이게 요즘 시대에 맞게 아주 만족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아들이 앞으로 더 이제 내 일이니까 열심히 구상하면서 이제 연구도 하면서 이제 그런 면이 더 바라는 바이죠. 음식에 진심과 정성을 담아 대를 잇는 변일란 이도윤 모자. 초심 그대로 건강한 맛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광명시의 한 재래시장. 오전 9시 이곳 시장에서 여는 오늘의 주인공의 일과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뭐 쉽게 뭐 꽃게서부터 다시마서부터 무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육수는 짜장 소스와 짬뽕 육수의 베이스가 된다는데요. 10가지가 넘는 재료로 푹 고안해낸 이 육수. 육수 준비가 끝나면 하루 장사 준비의 절반을 마친 거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짜장 만드는 거요. 뭐 이제 온갖 야채에 돼지고기에 그리고 이제 때려 먹는 거죠. 거의 다 비슷해요. 어느 집이나. 자꾸 묻지마 다쳐. 가까이 거 대충 이렇게 무심한 듯 얘기하지만 가게를 누비는 그의 손끝에는 온갖 정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육수 준비를 마치면 또 한 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 바람이 끌어내가지고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죠. 바로 쫄깃한 면발을 만드는 밀가루 반죽 과정인데요. 반죽 과정을 보면 여간 독특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부들부들하면서 쫄깃쫄깃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맛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도주먹 볼건 쥐고 모든 체중을 실어 치대서 공기를 빼주고 이제 숙성되기만 기다리면 끝. 손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빼주십니다. 그렇죠. 요거 대기 상태입니다 지금. 육수 준비도 끝! 밀가루 반죽도 끝! 그런데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장님. 숨 좀 돌리자고요, 사장님! 여기 뭐 잔뜩 붙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오늘 그러니까 손님 보통 언제쯤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PD의 질문 공세에도 작은 가게를 누비며 점심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장님. 이게 참, 묻는데 대답 좀 해주시지. 쑥스럽게.
오전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준비가 그렇죠. 재료도 들어오고 또 손님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말 끝나기 무섭게 오늘의 첫 손님이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 그쪽으로 앉으세요. 예. 손님이 왔으니 김영근 사장님의 몸놀림이 더욱 바빠지는데요. 금방금방입니다. 금방금방 된다고요? 그렇죠. 금방금방이니까. 금방금방 되니까 알아서 잘 찍어 이런 뜻 맞죠? 김영근 사장님은 주문을 받는 동시에 면을 뽑아내고 그때그때 짬뽕 국물의 깊은 맛을 빠르게 뽑아냅니다. 조개살, 오징어, 새우, 그건 이제 혼합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새송이도 들어가고 온갖 야채 들어가고요. 그게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다 해물도 생물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남지 않죠. 근데 장사돼요. 장사가 얼마만큼 파느냐가 문제죠. 짬뽕 그리고 시작된 화려한 벌과 쇼쇼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 뚝딱.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때가 참 곱네. 아주 좋아. 옛날식 짜장면도 주문하면 어느새 뚝딱. 짜장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하랴? 손님들 모두 그 맛을 음미하는데 집중하고. 일단 면도 굉장히 쫄깃하고요.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도 일단 깊은 맛이 납니다. 시원해. 아니, 요거는 잠깐 여기 국물이 그러니까 그냥 해산물로만 낸 맛은 아니고 뭐 야채하고 같은 거 섞어진 맛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영근 사장님은 13년째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받던 가격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답니다. 자, 저는 선물 받아요. 따로. 더치페이. 좋지. 됐어. 짜장 하나, 우동 하나. 저는 10살이고 얘는 9살이요. 아, 근데 여기 원래 자주 왔어요? 네.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맛있고 싸고 더 맛있고. 일단 뭐 가격이 뭐 과자 부시하게 하나 값이잖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들도 자주 와요. 짜장면 3,000원이요? 덕부러지게 더치페이를 요청한 꼬마 손님의 식사가 서빙되자 대화는 잠시 멈추고 면발 끌어올리기. 바빠진 야무진 입을 보라.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기분 좋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기분 좋고. 그릇만 봐도 좋아요. 그릇 한번 봐보세요. 어머나, 정말 설거지 한 듯 깔끔하게 드시고 가셨네. 오전 내내 3시간 가까이 의자에 한 번 앉아볼 새 없이 고된 노동. 그 끝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혼자서. 우리 대장님 오셨네. 네. 뭐 대단한 분이라 하는데 VIP 손님이라도 되시는 건가요? 우리 대장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장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둘러매고 바통 터치하듯이 가게를 누비는 사모님. 짜장면이 맛있게 생겼네. 아이 사모님, 점심 장사가 얼마나 바빴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에? 오전에는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좀 맡아주고
한 3시까지 있다가 이제 오후에는 이제 체육관에 이제 오후에는 저 혼자 하고. 체육관이. 예, 권투 체육관 운영하세요? 그러면 지금 네. 두 업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투잡을 뛰는데 별로 돈이 안 보이네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짜장면하고 짜장면 배달하면서 권투 배웠고요. 지금 60인데 지금도 짜장면하고 권투 체육관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딱 사진이 있네요. 요거 저 이제 아마추어 때 찍은 거네요. 아줌마 짜장면하고 짬뽕 하나고 포장 드세요. 짜장짬뽕이요? 사실 김영근 사장님은 총만 받는 복싱 선수였답니다. 사람들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했던가요? 지금은 황금 벨트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가게 벽면을 빼곡하게 붙여둔 사진들을 보며 화려했던 그 시절을 매일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 하네요. 눈도 지금 이렇게 눈도 마비가 됐고 오른손이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그냥 독색여가지고 좌우지간 그래도 포기 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역시나 뭐 한계는 있더라고요. 부상으로 꺾인 챔피언의 꿈. 이후 먹고 살기 위해 중국집 배달을 도맡아 하다 요리까지 익혔다는데요. 그래도 아직 복싱에 대한 열정을 접지 못하고 매일 체육관 문을 엽니다. 이제는 부모된 도리로서 내가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그거이 가장 크죠. 그건 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건. 본인의 꿈은 접었지만 자식의 꿈은 무얼 해서라도 이뤄주고 싶은 김영근 씨는 오늘도 땀 흘려 일합니다. 열정이야 대단하죠. 복싱에 대한 열정이야. 이게 근데 열정만큼 안 따라주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 우리 신랑이라서가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해요. 뭐 가게면 가게 일, 체육관이면 체육관 일. 열심히 사는 모습 좋아요. 보기 좋아요, 진짜. 낡고 오래된 체육관. 이제 그만 적자는 소리 대신 괜찮다고, 믿고 존경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아내. 그런 아내를 가게에 남겨두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김영근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축구는 연장전, 그리고 인생은 지금부터. 주먹 볼끈진 요리사 김영근 씨의 인생을 응원합니다.